선스크린. 저도 선스크린 필요해요. 이거 써 이거. 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양서핑학교 학교장으로 있고 현재 강원도 서핑협회 협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승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서핑 시작하셨어요? 서핑은 2007년도에 제 생일날 웨이크보드 타던 친구들 모두 됐고 부산의 송정서핑학교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전에 제가 19살부터 스노보드를 탔던 거라 뭐 스노보드랑 웨이크보드를 즐겨 탔던 나로서는 서핑을 빨리 배울 수 있었는데 뭐 외국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권유를 했는데 제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진짜 배꼽 이상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늦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저도요. 네. 그 2007년도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네. 그럼 혹시 서핑 시작하기 전에 교육 받거나 아니면 강습 받거나 아니면 막 미리 어떤 에티켓이나 안전한 내용을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바다에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같이 탔던 웨이크보드 타는 동생들이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 이제 송정에 있는 송정서핑학교에서 처음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강습 시스템이랑 지금 강습 시스템이랑 너무 달라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핑의 룰과 에티켓도 물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테이크오프 동작들을 설명하고 끝이야. 그리고 그냥 바다에 나 혼자 들어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때 5시간 동안 2번 일어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으로 가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이제 제가 서핑 협회장이다 보니까 이 양양군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모든 스포츠든 모든 종목이든 수상 레저든 다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체험을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배우고 나서 그냥 나 이거 해봤어. 체험해봤더니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예 서핑을 교육으로 바꾸자. 어차피 이게 스포츠니까 레저에서 스포츠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 갈 때 호흡법 배우고 팔동작 배우고 뭐 발차기 배우고 하면서 어떤 교육적으로 계속 꾸준히 오잖아요. 서핑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커리큘럼을 만들다 보면은 많은 한 번 방문할 것을 양양에서 뭐 5번, 6번 꾸준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자고 해서 처음 이게 서핑 교과서를 만들게 됐던 거고 원래는 제가 2014년도에 양양에서 서핑 시합을 했었어요. 2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그 서핑에 완전 빠지게 된 이유는 소름 끼쳐 갑자기. 제가 이제 한참 서핑을 하다가 스노보드랑 같이 병행해서 오버랩 하면서 이렇게 탔었는데 2011년도에 이제 스노보드 타러 3월 달에 이제 일본을 갔어요. 갔다가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네,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후쿠시마에 있었는데 그때 그 방사능 터진 곳에서 45km 떨어진 호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던 센다이 공항이 사라지면서 저는 3일 동안 그 후쿠시마에 있었게 됐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와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방사능 수치가 일반 사람의 103배인가?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한 달 동안 방사능 치료받고 이제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양양을 아예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냥 건물이 별로 없는 양양을 이사 오면서 서핑으로 이렇게 치유하게 됐던 건데 그때부터 내 삶에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도시에서 벗어나면은 되게 루저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항상 바쁘게 뭐 일도 하면서 뭐 쉬지 않고 항상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일이 생긴 이후로 좀 달리 살아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스노보드랑 웨이크보드를 타봤으니까 서핑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멋진 어른이 되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서핑 자체를 좀 그냥 단순 레저가 아니라 그때부터 스포츠로 보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협회도 만들고 대회도 만들고 책도 쓰고 아이들 강습해보면서 내 자아 성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핑에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는 다 서핑이 하향 사업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올림픽에 등재되면서 더 전 세계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은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국에는 아직 그 서핑 씬이나 서핑 교육 별로 없으니까 여기 뭔가 개발하고 싶으셨는데 여기 한국 서핑 씬은 아니면 한국 막 해변 자체가 해외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젠 2년 전 처음으로 그 인도 해변에서 서핑 시작했는데 근데 모두 한국 분들나 외국 분들도 저한테 혹시 말리 가봤냐 저한테 항상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왠지 사람들이 앞으로 막 코로나가 사라질 때 사람들이 앞으로 왜 한국으로 서핑하러 와야 되는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왜 한국으로 와야 되는지 서핑하려고 아니면 한국 분들이 왜 국내적인 서핑 씬 그 개발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반도의 나라예요. 3면의 바다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파도가 없을 때 뭘 해야 되냐. 서퍼들은 파도를 찾아 다녀야지. 부산을 가든 서해안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뭐 외국을 가든 파도가 없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있는 곳에 내가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양념 안에 파도가 없어. 오늘 파도가 없네. 파도가 없어서 할 게 많은데, 그쵸?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외국 못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연습을 해야 또 외국에 나가서도 그 큰 파도를 재밌게 탈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외국 서퍼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요, 요즘. 뭐 예전에는 외국 나가면 다 노스코리아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아일랜드 이렇게 물어보고 요즘은 양양이라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 다 알 정도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서핑을 하기 위한 질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함이고 또 우리나라가 아직 샌드비치니까 외국에 비해 그렇게 질 좋은 파도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에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변이 다 달라. 그 모습이 색깔부터 냄새, 소리 뭐 여러 가지 파도도 다 다르듯이 그런데 우리 대부분 해변을 생각하면 열대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야자수에 따뜻하고. 네. 근데 이제 국내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사계절에 맞는 해변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사계절 내내 비키니를 입고 다닐 수가 없는 나라니까 뭐 더 멋을 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맞아요.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세대들이 잘 이끌어 가야지 않겠어요? 네.